요즘 원달러 환율 보면 좀 심상치 않죠. 이러다 한국 경제에 또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달러당 1,500원이라는 숫자가 대체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배경부터 영향까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한민국 지금 환율 위기 직전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먼저 이 1,500원이란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경고등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은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 또 이게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정부 정책에 혹시 빈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차례로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에는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 1,500원의 경고입니다. 아니, 다른 숫자도 많은데 왜 하필 1,500원이냐? 왜 이 숫자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기준선이 되는 건지 그거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이 그냥 한눈에 딱 보이죠? 환율이 정말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기 보이는 1,500원 선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숫자가 오르내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경제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아니, 도대체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실 몇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이 계속 해외에 투자를 하니까 달러가 계속 필요하죠. 게다가 사람들이 원화 가치 더 떨어지겠는데? 하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달러를 사려고 해요. 그럼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둔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달러 비상금까지 줄어들고 있으니 다들 안전한 달러만 찾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심각하게 봐야 할 게 바로 이 외환보유고가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작년 12월 딱 한 달 동안 줄어든 규모가요, 무려 1997년 외환위기 때 이후로 가장 컸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쓸 수 있는 실탄이 지금 빠르게 떨어져 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어떤 카드를 꺼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갇힌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 지금 한국은행이 처한 불가능한 선택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길이 두 개인데 어느 쪽으로 가든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만약에 금리를 내려요. 시나리오 A처럼요. 그럼 당장 경기는 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물가는 더 뛰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시나리오 B처럼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화 가치는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기업이랑 가게는 이자 부담 때문에 죽어나는 거고 경제 성장은 멈춰버릴 수 있어요. 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지금까지 좀 어려운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럼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이 도대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살림살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다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사실이 참 뼈아픕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그런데 그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득에서 식료품이나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큰 저소득층이 부유층보다 거의 3배나 더 큰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걸 구체적인 돈으로 환산해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만약에 환율이 1,500원 수준에서 계속 머문다고 가정하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요, 매달 약 35,000원을 더 써야 한다는 계상이 나옵니다. 그냥 물가가 올랐네 정도가 아니라 내 지갑에서 매달 이만큼의 돈이 그냥 사라지는 아주 구체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그럼 잘 대응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분석 자료에서는 어떤 점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의 빈틈을 찾아보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정부의 대응과 한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을 보면 외환보유고 풀어서 개입하고 금리도 동결하고 뭔가 하고는 있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하는 조치들은 이미 난 불을 끄는데 급급한 소방활동 같은 거예요. 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애초에 불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막는 방화벽, 예를 들면 선제적인 구조조정 기금 같은 거요. 그리고 가장 약한 곳을 지켜주는 자동 스프링클러, 즉 저소득층을 위한 자동 지원 시스템 같은 핵심적인 안전장치가 아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초기에 나왔던 분석처럼 제로 성장까지는 아니고요. 저성장, 그러니까 성장세가 둔화된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우려가 조금 과장된 면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괜찮네 하고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환율 상승 같은 핵심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요. 정부 대응에 빈틈이 보인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분석 자료가 제안하는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차적이고 현실적인 행동계획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순위 1순위, 이번 주에 당장 해야 할 3가지 행동입니다. 첫 번째 스텝, 내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진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달러 자산을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하는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내가 한 달에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 이 3가지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부채 진단은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때 내가 얼마나 위험한지,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그 충격을 미리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확보는 말 그대로 보험 드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도 내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해지 수단이죠. 마지막으로 지출 파악은요, 수입 물가가 올랐을 때 내 생활비 어디에서 타격이 가장 클지 미리 알아보고 허리띠 졸라맬 계획을 세우는 일종의 작전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참 인상 깊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다. 그렇죠. 막연히 불안해하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가 나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위험 신호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들으신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디딜 여러분의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 될 건가요?